예, 지금 불편하신 치아는 요 치아예요. 예, 이게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깨져 있고요. 검사를 해보면 여기 금이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치아입니다. 요런 사진을 찍는 이유는 요 뿌리 쪽에 병변이 있는지 보기 위한 거고요. 네, 특별한 병변은 없으셨고 깨져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러면 이 치아가 이제 지금 요런 상태인데 씹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뭔지,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분이신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치아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가 있거든요. 이게 측면에서 본 치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프진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거의 한 반 이상 이게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이대로 두어야 될까? 이 치아가 요거거든요. 요 아까 그 손상간 부위가 요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뿌리 쪽 병변은 없으세요. 근데 손상이 많아서 거의 신경이랑 가까워졌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특별한 불편은 없지만 손상이 크기 때문에 회복해서 보호해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이런 치아는 겉으로 보이는 손상은 아주 크고 증상은 별로 없지만 그런 치아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 주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치아는 그 정도의 손상은 없거든요. 근데 그와 다르게 이분은 실제로 이쪽으로는 씹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쪽으로 씹지를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이분이 씹을 때 증상이 있는 건 요 깨진 것 때문은 아니세요. 요 깨진 건 오래전에 깨지셨어요. 이분도 이런 식으로 깨지면서 여기까지 아마 깨지셨을 겁니다. 이분이 씹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이가 있으시거든요. 금 때문에 씹지 못하는 거세요. 금 간 게 실제로 손상해서 제일 위험도가 커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씹을 때 금이 쪼개지면서 시큰시큰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치아를 빨리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금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치료를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씌우는 거를 한 거예요. 이게 처음 사진이었고요. 제가 가운데 넣은 사진은 그 과정 중에 이제 금이 실제로 여기서 금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치료하는 중간에 이렇게 해보면 금이 안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치료를 하고 씹을 때 그 시큰한 증상은 사라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손상 있는 치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은 실제로 입안에 보면 금들이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사진을 찍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금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이런 데도 있으시고요. 이런 데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금이 있다는 걸 이렇게 경고를 해드려요, 항상. 뭐 증상이. 그 금이랑 이 금이랑. 그쵸. 예. 이제 크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크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크랙보다는 저는 이제 금이라는 말이 훨씬 좋더라고요. 금이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요. 이게 왜냐면 언젠가는 나타나요. 이게 뭐 내일 모레 나타날 수 있고 5년 후에 나타날 수 있고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 1년 후에 이렇게 깨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뿌리 쪽 병변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씌우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분도 요렇게 금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이 각도를 조금 달리한 건데 요렇게 여기 훨씬 선명한데 지금 사진에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해봤을 때 신경이 이제 손상됐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서 신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골드를 제거를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골드 밑으로 금이 있었거든요. 신경 치료를 위해서 신경이 이제 내부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신경이에요. 금이 이렇게 신경까지 이제 들어간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안쪽으로 쭉 진행이 된 거죠. 이분은 금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이제 신경 치료만 하고 씌우는 작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살살살살 씹어 먹고 계세요. 빼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타이밍을 이제 놓치게 되면 이제 이분도 이렇게 오셨을 때 이런 금들이 확인이 돼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이분은 2달 만에 깨져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근데 이게 깨지는 게 조금 안 좋게 깨진 거죠. 여기 잇몸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에 위쪽에 깨지거나 그럴 때는 뭐 신경이 손상되면 신경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깨진 위치가 우리 밑쪽으로 내려가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아주 어려우면 빼게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애매해서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씌우는 작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보장을 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래도 한번 씌워 보시겠냐. 이제 그래서 그래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될 때는 씌워 달라고 그래도 이건 제가 못 씌웁니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할 때는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빼겠다. 오래 못 씌우면 빼겠다는 빼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치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금관계 확인이 되고 보호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괜찮은가? 자, 이 다른 분이신데요. 이제 붓고 아파서 오신 거예요. 요 씌워놓은 치아에 이쪽 부위가 지금 부어있는 사진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부은 걸 찍은 거고요. 요 노란 게 고름이에요. 이쪽에서 고름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요 치아입니다. 마찬가지로 뿌리 쪽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병변이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신경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해야 부어있던 게 이제 낫게 된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가라앉고 아픈 거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씌웠던 작업을 제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다시 씌우려고 봤을 때 이렇게 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씌워놓고 나서도 이게 씌워놓고 나서 금이 생긴 건지 처음에 금이 있었는데 씌운 걸 한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씌워놓고 나서도 치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금은 진행될 수 있고 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까지 했기 때문에 더 진행이 될수록 치아는 계속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쓰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요런 치료를 했던 치아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환자분들은 다 다른 환자분들이세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씌우면 그러면 괜찮을까요? 자, 이분은 신경치료를 이제 하셨고, 씌우셨는데,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고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사선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염증이 있었고요. 회복할 수 없는 염증이라고 확인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을 때, 이 치아가 뿌리 쪽에 금이 갔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름이 나올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게 있고 근데 금이 간 거는 재신경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재신경 치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금이 간 걸로 나는 판단이 된다 라고 해서 빼는 걸로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뿌리 쪽에 금 간 거는
빼서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한번 재신경 치료를 해보시겠냐? 동의하시면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빼는 걸 하겠다 했고요. 이렇게 뺐을 때 요 면이, 아이고, 이렇게 돼 있는 요 골드 크라운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크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일단은 크랙이 있을 때 이제 아까처럼 손상이 아주 심하면은 그러니까 증상이라면 아프다거나 이런 거 없더라도 보호해 주는 게 좋으시고요. 손상이 크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보호를 해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정도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수술 때까지 안 되면, 아까 전에 제가 그 칼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치아가 되게 약해져요. 똑같은 힘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무서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씹는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치아잖아요. 치아는 옛날에 차력 같은 거 할 때 차 이렇게 끌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 있죠. 사실은 그 치아의 힘으로 하는 건데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치아는, 그래서 요즘은 병따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약간 멋있는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쵸. 이제 그게 실제로는 치아에 굉장히 큰 위해를 주는 거거든요. 치아는 모든 위해를 다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의 뼈가 어떤 일정한 힘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인들은 질기고 딱딱한 거 많이 드세요. 그 서구인에 비해서. 예, 예. 그 음식 자체가 질기고 딱딱한 게 많으세요. 그거를 이제 드시긴 하시더라도 너무 즐겨서 드시는 건 좋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하시게 되시면은 손상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치아들이 있거든요.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그 후보가 있을 때는 어쨌든 내 치아 상태가 어떤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증상이 없는 모든 치아를 치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 씹을 때 시큰시큰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거기에 이제 확인을 해서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치료를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타이밍이, 요런 치료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2달 만에 깨져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불안불안한데,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미리 좀 이렇게 딱 동의가 돼서 치료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아프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동의를 잘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게 어떤 게 올바른 걸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긴 하거든요. 저렇게 탁 이렇게 해줘서 오면은 특히나 이 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어쨌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세게 치아를 씹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오셔갖고 좀 지켜봐야 될지 해야 될지를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